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지난 14일 김포시와 인하대병원은 이 풍무역세권 안에 대학병원 조성 관련 합의서, 즉 MOA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에서 한 발 나간 후속 협약인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대학병원 건립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김포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LG 헬로비전 부천김포방송 이세진 기자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풍무 역세권 이 대학병원 조성 합의서 체결 오는 2024년 완공 착공을 예정으로 풍무 역세권 대학병원 조성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김포시와 인하대는 지난해 7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때 MOU 그리고 지금의 MOA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MOU라고 하면 양해의 각서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사전 업무 협약의 성격이 강한 건데요. 어떤 협약을 맺기 전에 양측의 동의, 이해를 구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체결되는 내용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반면에 MOA 합의각서는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양해각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세부 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상을 함께 담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김포시와 인하대 사이의 MOA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각서라는 점이 지난 업무 협약과는 다른 점입니다. 다만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 합의에 따라서 양측의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법적 책임도 없다는 효력 조항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난번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합의각서에는 이제 세부 조항이나 이행 사항이 담기는데 이번 MOA에서 양측이 합의한 게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지 내에 인하대학교 부속 병원과 대학원을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양측의 지원, 협력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하대 측은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지 내에 대학 용지에 김포 메디컬 캠퍼스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교육시설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을 해서 김포 시민의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또 김포 도시관리공사와 풍무역세권 개발 주식회사는 행정 절차나 인허가,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하대학교의 조성 원가 이하로 대학 용지를 공급을 하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또 캠퍼스 건립 지원 비용에 대한 부분도 100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 이 대학병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경희대와 대학병원 유치에 들어갔다가 무산이 됐는데 이 규모나 내용 면에 있어서 그때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00베드 정도의 중증병원으로 들어간 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도 정해져 있고 이에 들어간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이 인하대 병원 쪽에서 근데 그 병상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거 이렇게 병원도 학교도 넣고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어떤 걸 넣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고요. 인하대 측에서도 인하대 병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지털 거점병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까지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첨단 디지털 병원이라고 했어요.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랑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풍무역세권 대학병원 또 다른 대학병원과는 어떤 차별점이 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지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이 서북부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디지털 거점 병원을 만들겠다는 게 인하대 병원 측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반 그리고 의료 장비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한다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의료 질과 이런 것들에 자기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에다 접목을 시켜서 근데 김포 지역에 어째 대학병원 없지 않았었습니까? 어쨌든 큰 병원은 두 곳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점해 나가겠다. 그리고 마곡과 그리고 서구 지역도 이렇게 큰 병원이 없다 보니 대학병원 쪽은 없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인하대병원이 인천 쪽에서 이제 경기 서북부 쪽으로 좀 더 거점을 옮겨서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인하대병원은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니에요. 청라에도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 했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는데 인하대로서는 김포시의 이 대학병원 유치가 그만큼 좀 절실했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이 경희대와는 다르게 인하대 병원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경희대는
좀 더 전화를 제가 취재를 했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이사장이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말을 돌렸는데 인하대 병원 쪽에서는 약간 좀 더 이 김포 메디컬 대학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왔던 걸로 보이고 또 김포 메디컬 캠퍼스는 청라 의료타운이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 입장을 밝혔고 이미 우리는 청라 의료원과 공무와 별개로 인하대를 중심으로 김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던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김포시가 젊은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고 또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인데 이런 도시와 상생하기 위해서 병원의 확장성과 그 유연한 성장이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포시 의회가 김포시에 대해 이 MOA 체결 과정에서 그 어떤 사전 협의나 이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포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공무집행방해로 정하용 시장을 고소까지 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김포시와 인하대학교 양측이 이제 MOA를 맺은 다음 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김포시와 인하대학교가 합의각서까지 체결을 했지만 시민대의기관이 의회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이 의회에 출자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한 건데도 이번 합의각서 체결에 관해서는 김포시가 언론을 통해 사후 통보를 했다 이런 건데요. 이를 두고 의회 패싱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김포시는 보안을 이유로 대학병원 유치 초반부터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비공개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반면 의회는 이런 비공개 원칙을 대기관인 의회에도 적용을 하는 것을 두고 이제 문제를 삼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야당 의원들은 의회가 요구한 공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다라면서 이제 정하영 김포시장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라고 할 수 있는데 김포시가 이런 과정들을 좀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지적에 대해 김포시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김포시는 이번 협약건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을 이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민간 사업자 간의 합의 각서여서 김포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을 시인하고 좀 한 발 물러난 모양새인데 그런데 그동안의 상황을 보더라도 김포시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도 이제 대학병원 관련 답변은 거부를 하거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서도 현황을 또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안들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 비밀에 해당돼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김포시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비밀 유지에 대한 김포시 입장은 과거 김포시의 대학병원 유치 실패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하대학교 이전의 경희대 측과도 대학병원 유치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사실 진실 공방만 이어지다 유치가 좀 무산이 됐었거든요. 당시 김포시는 업무 협약도 하기 전에 경희대 측과의 협의를 성과로 또 공개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급했다는 질타가 또 이어졌었고 이런 판단이 또 사업 무산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그 사업 당사자, 협약 당사자의 어떤 비밀 유지 요구 때문이라는 게 김포시의 공식 설명이긴 하지만 김포시와 인하대 측과의 그 관계를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처음 또 공개를 한 걸 보면 이번 유치 과정을 밝히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이쯤 되니까 행정정보의 경우 좀 어디까지 시의회와 공유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자칫 이 정보가 좀 흘러나가게 되면 이 협약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김포시 의회가 이야기를 한 대로 집행기관이 의회에 또 행정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측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김포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 비밀을 또 이유로 들었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비밀을 이유로 좀 들어왔고 또 민간 사업자 간의 협약이라면서 이제 한 발 뺐는데 그 당일 협약식에서도 정하영 김포시장이 협약 당사자가 아닌 축사자로 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 협약식 테이블에 앉은 것도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주식회사 측과 김포도시관리공사였습니다. 반대로 김포시의회는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 자체가 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서 추진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대학병원 유치 또 대학 유치도 당연히 김포시의회의 어떤 동의 혹은 보고를 받아야 하는 절차라고 이제 봤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들이는 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을 또 대기관이 의회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정보의 기준 정 기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정보공개법과 그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 법의 조항을 갖고 들이대면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칼로 물베기식처럼 약간 좀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죠. 이 법적으로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수의 시의회 의석을 다 확보한 민주당과 그리고 정한시장도 민주당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민주당 내에서 좀 소통이 안 됐다는 건 이 부분 좀 상당히 큰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의회에서 이런 성명까지 낼 거냐. 최근에 성명서 내면서 정한시장의 독선적인 행정을 좀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영순 시장을 만났을 때도 인터뷰를 했을 때 당시에 심영순 시장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의원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좀 정보를 공개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언론에 공개가 안 돼도 비공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조차 되지 않으니까 또 독선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한시장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정한시장이 당시에 이 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냈었을 때 답변이 공보를 통해서 돌아온 답변이 본인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는 이거를 알려주는 거에 의무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지만 이 MOA를 체결했다는 이 언론이 터지는 날에 어떻게 언론도 알게 되면 정한시장의 페이스북을 보게 돼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한시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이용 목적에서는 MOA를 체결했다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또 계약 당사자는 아니니까 시에도 통보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좀 더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하대 역시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인하대 병원 측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조금 의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다음 딱 날짜를 공개한 날이 있는데 먼저 정한시장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게 먼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번에 좀 더 난감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한시장과 앞으로 시의회가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향후 시의회의 동의나 협조가 좀 필요할 텐데 김포시와 시의회 갈등 좀 봉합이 된 건가요? 어쨌든 이 봉합이 됐고 안 됐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선도 남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어쨌든 정한시장을 어떤 고발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김인수 부의장이 지난 11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고발인 참고인 조사 받았고 이 경찰 쪽에서는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참고인 조사 끝났고 이제 조율을 통해서 서면으로 정한시장 조사를 할지 아니면 정말 불러서 조사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한시장도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 본인을 어쨌든 경찰에 이렇게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거든요. 반드시 자기도 법적 대응을 수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봉합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MOA 지금 체결을 했는데 대학병원 조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큰 산은 좀 넘은 건가요? 아무래도 MOU보다는 MOA라는 것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한 단계 진전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하대 병원의 유치, 그러니까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 시민들이 큰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영 시장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거, 이 부분 좀 놓게 살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어쨌든 기대, 그러니까 니즈에 대한 것에 대한 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됐지만 아무튼 그 중요한 변수라는 것은 이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시민의 돈이 좀 더 그러니까 세금이 투입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가 양보할 부분도 있고 인하대 병원 쪽에서 양보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줄다리가 좀 더 길어지다 보면 또 그 과정에서 오해가 쌓이다 보면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법적 구설력도 있지만 그거를 불사하고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좋게 현재 그 MOA 체결 과정에서도 현장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인하대 병원 쪽에서도 그러니까 인하대 재단 쪽에서도 이 부분에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였었고 그리고 김포시도 시민의 염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협의 과정에서만 잘 넘긴다면 사업은 무사히 잘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후에 이 확정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 좀 더 조율해야 할 것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뭐가 돈이에 대한 이런 예.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원을 유치하는데 한 베드를 설치하는 데서 상당히 큰 많은 돈이 요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전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기자인데 이 김포 지역이 어쨌든 면적이 상당히 큰 넓은 지역입니다. 화성시보다 버금만큼 넓은 지역이고 또 공장도 있고 그리고 인구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쨌든 이 한진 쪽이지 않습니까? 인하대병원 쪽이 한진 그렇죠.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 사업지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선 이 대학병원과 이 김포 메디컬 캠퍼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파주나 이쪽보다 맨날 통일을 대비한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포 같은 경우는 파주보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거리가 정말 가깝거든요. 예. 다리아만 넘으면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업적으로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것인지 이 대학 병원만 볼 것인지 캠퍼스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세진 기자, 그 김포와 시의회의 갈등 지금 어떻게 봉합이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김포시가 이번 그 시의회 성명 이후에 뭐 보고 의무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향후에는 의회와의 소통을 좀 늘려가겠다, 소통을 네. 해보겠다 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비밀 유지라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유지를 해왔던 것들이 어디까지 또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MOA까지 이제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협약 과정에 대해서도 예. 의회에 대해서 또 비밀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봉합이 완전하게 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 기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또 같이 맞물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갈등이 온전하게 좀 봉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의문이 남아 있고요. 다만 이런 갈등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됐었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보고 좀 의회나 김포시 역시 또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야당 의원들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상당히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고 좀 선출직들이 좀 어떤 행정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어떤 입장을 낼 때 좀 양측의 갈등을 좀 조율을 해 나가면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풍무 역세권은 지금 대학병원 캠퍼스 뭐 건립 계획 다 들어와 있는데 이 풍무 역세권 개발 서울과 상당히 인접한 곳으로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발 사업은 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일단 그 대학병원 그리고 이제 캠퍼스에 관련된 주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는 풍무역 인근에 이제 87만 제곱미터 규지예요. 규모예요. 그 부지에 이제 주거지 그리고 공원, 그 교육시설까지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김포시와 인하대학교 사이에 이제 업무 협약이 있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 풍무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지난해 말에 경기도로부터 이제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앞서서 그 토지 보상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풍무역세권 개발 주식회사는 지난해 이제 보상 작업에 착수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쯤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봤었습니다. 인하대 측에서도 캠퍼스 착공을 뭐 빠르면 2024년으로 또 예상을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좀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김포시와 인하대병원 건립 MOA 체결과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